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여론조사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단일화 제의는 환영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은 역선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제2의 야권 지지층에서도 단일화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고 역선택에 따른 부작용은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미래를 좌우할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전날까지 총 22일간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 기간에는 어깨띠, 명함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됐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요. 그야말로 대선을 향한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대선 구도를 보면 두드러지는 양상은 역대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거대 여당 그리고 제1야당 후보의 양강 구도입니다. 여기에 제3지대 후보라 할 수 있는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일정한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권은 아니지만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심상정 후보는 현재 지지율이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정치 지형을 좌와 우 이렇게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미미한 상황인 반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소 큰 편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정권 유지를 바라는 민심보다 더 크다는 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퍼센테이지와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퍼센테이지는 일정 수준의 갭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갭의 수치가 많게는 한 20%, 적게는 10%가량 존재하는데요. 그 갭 속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층들, 물론 여기에는 원래부터 안철수 후보 자체 그리고 국민의당 자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후보로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선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약 10%대 지지율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건 따놓은 당상 아니냐, 보다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심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드디어 후보 단일화가 첫 발을 내디뎠죠. 어제 전해진 속보로 아이 좋다가 말았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참 많이 계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긴 했지만 조건부 단일화, 즉 여론조사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바 두 후보가 만나 전격적으로 통큰 단일화 합의를 바라셨던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후보 지지층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후보가 총리직을 제안받고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인지라 일단 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결합하는 가능성은 제거됐다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박빙이 예상되는 선거에서 이재명과 안철수의 결합만큼 치명타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여권이 아닌 야권을 선택하긴 했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그리 얕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거부하고 나섰죠. 단일화 제의는 환영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은 역선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고, 또 다른 배경엔 두 후보가 사자 대결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까지도 여론조사 차이가 나는데 이런 요구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안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단일화는 없다, 완주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죠.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한때 선대위 리스크 또는 김건희 리스크로 하락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 20%대를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선이 가까울수록 하락할 것이라는 게 주된 근거였고, 이 전망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설 연휴 이후 10% 안팎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과연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들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다음 총선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세석에 불과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여당이 된다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매우 상식적인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심한 이상 어떤 단일화 방식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지, 또 안철수 자신의 정치 생명, 그리고 안철수 하나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이른바 안철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견입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후보 단일화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안 후보보다 많게는 5배 이상 높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는 두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여론조사 방식 협상 과정에서 지루한 밀당이 벌어질 경우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표심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밀당은 자칫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중도층의 이탈 현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역선택인데요. 이건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당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을 두고 역선택이라는 말이 참 많았죠. 만약 윤석열, 안철수의 이 두 사람 간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역선택이 작용하면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확률은 낮지만 만약 안철수 후보가 역선택에 의해 최종 야권 후보가 되고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건 필패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역선택도 역선택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조직도 지역 기반도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조직과 지역 기반이 야권 단일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도와야 하는데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물론 이재명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겠고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3의 정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두고 수많은 선거 자금과 조직, 지역 기반이 온전히 가동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했고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해도 안철수 후보에게 좋을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후보 간談판을 통한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요구와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선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되죠. 여론조사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됐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또 이럴 경우 정권교체 과정에서 안철수의 통 큰 결단, 양보, 이런 이미지가 퇴색되게 되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다 안 됐다, 망신만 당했다,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에도 그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